네, 취업은 2부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모셔봐야죠. 네, 애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참 든든한 분이시죠? 네. 자, 화면 통해서 주제 먼저 만나볼게요. 성공적 삶을 위한 소통 리더십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뭐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일까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삶이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청년 구직자분들도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 면접도 일종의 소통이고요. 예, 모든 삶,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직 생활하는 것도 상하 간에 그리고 부서 간에 그리고 기업과 또 기업, 거래처 간에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삶 자체가 소통인데 거기에 소통 리더십을 붙이는 것들은 기존에는 명령형, 권위형에서 일방통행이었죠.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세상의 변화가 빠른 거거든요. 네. 급진적인 변화의 실제적인 예가 1910년도에는 기업의 평균 존속, 평균 기간이 한 9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1960년도에는 평균 존속 기간이 한 45년. 2010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약 15년이 나왔답니다. 점점점 기업의 이 생명 연수가 이게 뭐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층에서도 이제는 소통 리더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네 삶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 있어서 필요한 소통 리더십을 한번 편안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공적인 삶 그리고 소통 리더십은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3F가 소통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3F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통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저는 이 미래학자가 얘기한 내용인데 미국의 미래학자가 네. 21세기는 3F 시대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유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3F의 F는 female입니다. female. 여성. 예, female. 여성인 거죠. 여성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우리 인류의 기원은 최초에는 모계 사회였답니다. 예. 그런데 전쟁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부계 사회로 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모계 사회로 전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현실적인 사례가 지금 유통업계가 보통 시장이 한 300조라고 보면 그 홈쇼핑,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홈쇼핑의 그 매출 규모가 한 30조 정도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90% 구매 고객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같아요. 여자입니다. 40대인 제 친구들을 봐도 최근에 아파트 구매를 하거나 뭐 혹은 전세를 뭐 이어갈 때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다 와이프한테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여성성의 권한이 뭐 아주 우리가 비교해 볼 또 사안이 현진국들로 갔을 때 임원의 비율이 이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갔을 때 비율이 적어도 28%, 약 30%가 넘어야 그러니까 임원 비율이 기업의 임원 비율이 30%가 넘어야 선진국에 진입한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 비율. 그래서 21세기는 3F 즉 여성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예로 남자는 결과 중심입니다. 여자는요. 과정 중심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예. 소통을 잘하려면 소통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정을 아주 애정과 인내로 끊임없이 참아내면서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되거든요. 뭔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소통 꽉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F는 굉장히 소통 리더십과 연동이 되는데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중요하되는구나.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필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필링이 뭡니까? 감성이죠. 요즘에 대세가 스토리텔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서 최초의 마켓을 구분할 때는 독점적 시장이라고 하죠. 제형적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건 하나 딱 만들면 무조건 팔렸습니다. 왜? 경쟁 업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시장이 좀 변하면서 어떻게 갔죠? 경쟁적 시장으로 갔어요. 주변에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장으로 갔냐면 공감적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차를 한 대 산다. 예.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하죠. 야, 너 최근에 어떤 차 갖고, 괜찮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떤 드라마 재밌다더라. 어떤 채널 재밌다더라. 그럼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택이 쥐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이 필링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소통 리더들이 가져야 감성.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면 이제
기업이든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F. 제가 첫 번째 female, 두 번째 fiction. 세 번째는, female, feeling. 세 번째가 fiction입니다. 이 fiction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를 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네, 그렇죠. 이 잡스라는 이름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저질렀으면 이 잡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맞네요. 스티브 잡스가 개발자일까요? 기획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획자입니다. 뭐하고 뭘 섞었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섞었죠. 자, 지금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 중에도 이제 공대 출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과기회로 뽑아서 기술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인문학 열풍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이유가 좌뇌와 우뇌, 그러니까 우뇌가 감성이면 좌뇌가 이성인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믹싱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융합과 화합과 어떤 퓨전의 인재를 굉장히 원하게 됐다. 그래서 이 소통 리더십과 3F는 굉장히 유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의 3F가 중요하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네. 사실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실 때 대표님께서는 자기 소통을 좀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소통하면은 보통 타인과의 소통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자기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네. 제가 이제 기업체 교육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부분 스킬과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기업체와 고객의 심리,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근데 저는 보통 이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은 세 가지로 해서 나와의 소통, 남과의 소통, 신과의 소통이었는데 이것들을 종교적 소통, 사회적 소통, 영혼적 소통이다. 영혼의 소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회관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기준이 잡혔을 때 남과의 소통이 가식과 위선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전부 어떻게 하면 모양 이쁘게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그래서 자신과 끊임없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 요즘 행복하니? 너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살고 싶니? 10년 후에 넌 어떤 모습을 원하니? 근데 그 질문을 통하면 놀라운 내 안에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생각들이 일어나죠. 저는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됐을 때 남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도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20대 생각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유지가 하지 되시나요? 않죠. 아니죠. 점점 변하죠.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표현 자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20대 때는 좀 사회적인 문제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40대가 되니까 가정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환경과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좌우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면의 순수성,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자기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좀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기 성찰과 자기 통찰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자꾸 비워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비워보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너무 남한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각으로 너무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존심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자기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스스로에게 그것이 됐을 때 아니 내가 행복해야 남과의 소통에서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내가 하나도 정리도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남과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소통 리더십 혹은 차장님, 부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강의를 하거나 혹은 소통 강의를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좀 기준을 좀 잡고 정리를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핵심 가치, 내 스스로가 좀 행복감에 대한 부분을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남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스킬과 노하우를 접목을 하시면 그 소통의 기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성공적인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질문을 좀 많이 던지래요, 선혜 씨.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자기 성찰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떤 끊임없이 질문을 그러니까 던지세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을 거니? 어제는 순두부 먹었으니까 오늘은 순두부를 가급적 피하자. 오늘은 면 종류로 가자. 성찰일까요?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팔보채를 먹을 건지 난주한스를 먹을 건지. 네. 계속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부터 일단 던지면 어쨌든 하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선 먼저 자기소통이 가능해지면 주변하고 화합도 가능해지고 소통 리더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정경호 대표님 얘기 듣고 있으면요, 전 이미 소통의 종결자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박종환 씨님은 항상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좋습니다.
다양한 좀 질문 좀 던져줬으면 좋겠고요. 예, 성공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이 사상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운명을 결정을 지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외부적인 부분의 시각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인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전 성공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나랑 소통하는 하루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삶을 위한 소통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